1997년 겨울 세상은 한 편의 영화로 전례 없는 감동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편의 영화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던 작품. 오늘 우리는 이 깊고 푸른 이야기 속으로 쉼없는 항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12년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그보다 더 이전, 인간의 욕망과 기술에 대한 맹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리던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의 정점에서 전례 없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증기기관과 전기가 세상을 바꾸고 인류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당시 해운업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화이트 스타라인과 큐나드 라인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큐나드 라인이 루시타니아와 모리타니아라는 가장 빠르고 호화로운 배를 선보이자 화이트 스타라인은 속도가 아닌 크기와 안정성 그리고 궁극의 호화로움으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올림픽, 타이타닉 그리고 브리타닉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클래스 세 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건조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00여 명의 인부들이 2년 넘게 매달려 완성한 이 배는 당시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이동물체였습니다. 길이 269m, 높이는 20층 건물에 달했죠. 16개의 방수 격벽 구조는 그중 4개가 침수되어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곧 불침선, 즉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신화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훗날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되고 맙니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 인간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 혹은 절망과 체념을 안고 이 거대한 배에 오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17세 소녀 로즈 드윗 부카터에게는 몰락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수많은 짐 속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피카소와 모네의 그림이 있었죠. 그녀의 약혼자 칼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낡은 구시대의 관습이 새로운 시대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도박으로 3등실 티켓을 거머쥔 가난한 화가 잭 도슨에게 타이타닉은 모든 기회가 열려있는 신대륙 미국으로 향하는 희망의 방주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과 스케치북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자유로운 호기심이 가득했죠. 이처럼 영화는 시작부터 1등실과 3등실이라는 극명한 공간 대비를 통해 타이타닉이 단단한 계급 질서로 이루어진 당시 사회의 축소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영화를 탄생시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탐험에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심해 잠수정을 타고 난파선을 탐사하는 것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타이타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5년 해양고고학자 로버트 발라드 박사가 마침내 심해에서 타이타닉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카메론은 언젠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직접 러시아의 심해 잠수정을 빌려 12번이나 3,800m 아래의 타이타닉 잔해로 잠수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실제 타이타닉의 침몰 모습은 CG가 아니라 그가 직접 목숨을 걸고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그는 이 영상을 통해 관객들이 단순한 영화가 아닌 실제 역사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길 원했습니다. 제작사의 영화 제작을 설득하는 과정도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죠.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 한 문장에 매료된 제작사는 역사상 유례없는 제작비를 승인했지만 제작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멕시코 로사리토 해변에 실제 타이타닉의 90%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세트를 지었고 수천 명의 엑스트라와 스태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침몰 장면 촬영 당시 배우들은 몇 시간이고 차가운 물속에서 연기를 해야 했고 이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독감과 신장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타협 없는 연출 스타일로 독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의 이러한 집념이 있었기에 영화의 모든 디테일이 살아 숨쉴 수 있었습니다. 배우 캐스팅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잭 도슨의 역할에는 원래 매튜 맥커너히가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케이트 윈슬렛이 디카프리오와의 스크린 테스트 후 그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감독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죠. 케이트 윈슬렛 역시 기네스 펠트로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로즈 역할을 따냈습니다. 그녀는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에도 매일같이 카메론 감독에게 편지와 메모를 보내며 자신의 열정을 어필했고 마침내 역할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두 젊은 배우의 열정과 스크린 속 케미스트리는 이 영화를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닌 불멸의 로맨스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잭과 로즈의 관계는 단순히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등실의 정차는 모든 것이 격식과 체면으로 이루어진 답답한 공간입니다. 반면 잭을 따라간 3등실의 파티에는 땀과 웃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죠. 로즈가 3등실에서 아이리시 춤을 추는 장면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억압하던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잭이 로즈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로즈는 약혼자 칼이 선물한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양의 심장만을 걸친 채 잭 앞에 눕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와 허울을 모두 벗어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한 예술가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잭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단순한 육체가 아닌 강인한 영혼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상 가장 유명한 명장면 중 하나인 뱃머리 신이 등장합니다. 믿어봐요. 눈 감고 이제 눈을 떠봐요. 잭의 인도를 따라 눈을 뜬 로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수평선과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나 알고 있어요, 잭. 이 외침은 억압된 삶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언합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는 것은 이 순간 두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며 그들만의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연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타이타니코의 견시병이었던 프레더릭 플릿이 전방에 거대한 빙산을 발견합니다. 정면의 빙산, 바로 정면에.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배를 돌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졌지만 거대한 관성 때문에 배는 결국 우연히 빙산에 긁히고 맙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 없어 대부분의 승객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6개의 방수격벽이 손상되며 차가운 바닷물이 맹렬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설계자 토마스 앤드류스가 침몰까지 남은 시간을 한두 시간 남짓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불침선의 신화는 무너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이 침몰 과정을 과학적 고증과 영화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스크린에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는 기울어지는 배의 갑판,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람들과 집기들을 통해 재난의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신만 살기 위해 비겁한 수단을 동원하는 약혼자 칼,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라는 원칙을 지키며 승객들을 구명보트에 태우는 2등 항해사 라이톨러, 그리고 자신의 설계가 낳은 비극 앞에서 담담히 최후를 맞는 설계자 토마스 앤드류스. 특히 아수라장이 된 과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8명의 악단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이들은 실제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3등실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등실 승객들이 모두 대피할 때까지 아래층에 갇혀 있어야 했죠. 영화에서 잭과 로즈가 3등실의 철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구해내려 애쓰는 장면은 계급차별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울 수 있음을 고발합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니코는 마침내 두동강이 나며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북대서양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1,500여 명의 사람들은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다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아우성과 점차 잦아드는 비명 소리를 통해 관객들이 재난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잭과 로즈는 운 좋게 나무 판자 하나를 발견하지만 판자는 단 한 사람만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잭은 로즈를 판자 위로 올려보낸 뒤 자신은 차가운 물 속에 그녀의 손을 잡고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야. 살아남겠다고 약속해줘. 아이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따뜻한 침대에서 늙어서 편안히 죽겠다고. 이 약속은 잭이 로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자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삶의 이유가 됩니다. 결국 잭은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두고 로즈는 그의 손을 놓고 깊은 바다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구조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마지막 힘을 다해 호루라기를 불어 자신의 생존을 알리죠. 그녀는 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영화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늙은 로즈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탐사대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대양의 심장 목걸이를 조용히 바다에 돌려줍니다. 이는 그녀가 잭과의 추억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이제 그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장면, 침대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은 로즈의 영혼은 과거에 화려했던 타이타닉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의 중앙 계단에서 젊은 잭이 그녀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제외하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희생자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다시 만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로즈가 잭과의 약속대로 아주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낸 뒤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사랑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피날레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전 세계적으로 22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기록하며 당시 역대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11개 부분을 휩쓸며 벤허와 함께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영화 속 잭의 대사를 인용해 나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했죠. 영화의 성공에는 셀렌 디옹이 부른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의 역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원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에 상업적인 팝송을 넣는 것을 반대했지만 작곡가 제임스 호너가 셀렌 디온과 비밀리에 녹음을 진행하였고 이후 감독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노래를 들은 카메론 감독은 결국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영화의 감동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타이타닉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전 세계적인 청춘 스타로 만들었고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으며 실제 타이타닉 역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2012년에는 타이타닉 침몰 100주년을 맞아 3D로 재개봉되기도 하였으며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클래식의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거대한 스펙터클 속에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감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생존의 의지. 잭과 로즈의 이야기는 비록 3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운명적인 사람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영원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제 긴 항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봅니다. 100여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첫 항해를 떠났던 거대한 배 타이타닉. 그 안에서 웃고 춤추고 사랑하고 또 절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북대서양 3800m 아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타이타닉의 잔해를 말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는 그들의 잊혀졌던 목소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진혼곡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혹은 당신의 시간에 깊고 잔잔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심장은 계속해서 항해할 테니까요. My Heart Will Go On. 끝.